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침에 좀 놀랄 만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칼로 난동을 부리면서 5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또 일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렸던 양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교사를 폭행한 그런 학생이 있었죠. 근데 그 학생 또한 이 발달장애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장애, 그 다음에 발달장애, 이런 아동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온전히 또 정상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정규 교육을 좀 다 마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자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은 왜 그런 행동들을 벌이는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관점을 약자, 소수 이러면 무조건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폭력성이라든지 아니면 위법성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이 아이들의 특성을 좀 파악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주고등학교의 그 사건을 벌인 학생은 네, 지적 장애고, 그리고 양천구의 그 학생은 발달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적 장애와 발달 장애의 어떤 차이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적 장애는요, 전반적인 지능과 적응 기능이 현저히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Q가 평균적으로 70 이하인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홀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유전에 의한 다운증후군 또는 산정 감염, 그 다음에 뇌손상, 이런 것으로 이 지적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 저하, 그 다음에 적응 능력 저하가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비해서 발달장애 있죠. 발달장애는 조금 더 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등 발달 영역 전반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유전이나 뇌 발달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조산이나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태어나기도 합니다. 자, 언어, 운동, 인지, 사회성 중 한 개 이상이 지연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학습 장애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자, 이제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와 발달 장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오히려 발달 장애가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지적 장애가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이 지적 장애 아동들 또 성인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자, 이것은 5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인지적 한계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과 폭력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면 납득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데 또 그것이 사실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죠? 인지적 발달의 과정인데 이것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거의 대부분 보면 좌절하거나 폭력으로 표출되거나 이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복잡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요.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신체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른들도 정상적인 성인들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사실 정확히 표현해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달장애 청소년,
아동들인 경우에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기 때 같으면은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아니면 뭐 누굴 꼬집거나 뭐 이럴 수 있죠. 아동들의 경우. 그리고 이렇게 큰 아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고등학생이면은 사실 체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성인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참는 능력이 확실히 일반인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나타나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나 두려움,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제가 눈을 강조하잖아요. 감정 조절도 체력이 필요하고, 감정 조절에도 근력이 필요하다, 근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어렵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학대나 반임을 경험한 경우에 이렇게 폭력적 행동을 학습해서 행동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가정이나 학교 또는 단체에서 폭력이나 학대, 방임을 당한 경우 공격적인 대처 방안을 자신도 모르게 습득하게 됩니다. 학습하게 되죠. 그러면 비슷한 경우에 자기가 감정을 좌절이나 어떤 화,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을 행동화할 때 폭력적인 반응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 내에서 이 지적장애, 그다음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께서는 정말 좀 편안하고 조금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잘해주시다 갑자기 막 폭력적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아니면 방임하시면 그 아이가 그것을 그대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점점 좀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이 아이가 사회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행동 패턴으로 학습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적 스트레스, 네 번째입니다. 환경적 스트레스도 이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 따돌림, 그 다음에 과도한 통제 등이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폭력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 고등학교 같으면 학습량도 늘어나게 되고, 또 또래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많이 놀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반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려워요,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지적장애 아동들은 일반 학교에서의 어떤 학습량,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어떤 발달 속도, 그 다음에 커리큘럼의 변화,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성적으로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쌓여요. 초등학교 때는 다 같이 뒹굴뒹굴 하잖아요. 그리고 발달의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또래 집단의 어떤 격차가 크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학습량도 적고요.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든 지적장애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사실 무리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런 선택이 옳을 수 있는 선택이죠.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사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학습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속 반을 옮겨 다니면서 또 끼리끼리 친구들끼리 어떤 발달 속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이가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면 일반 학교보다는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를 현명하게 잘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신과적 질환, 그것을 동반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ADHD라든지 반항성 장애, 또 감정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이것이 함께 있으면 사실은 폭력적 위협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아이들은 이 편안하게, 온순하고 온화하게 키워주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네.
어차피 부모님 어떤 꿈이나 어떤 바램, 이거하고 조금 상관없이, 그죠? 아이가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게 자라기를 바라신다면, 그러면 성장기에도 교육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조금 관대하고 편안하고 온화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를 계속 스트레스 주거나 또 어떤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프레스를 줬을 때는 이렇게 어떤 폭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폭력성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적 장애인들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고요. 그러면 이들과 함께 생활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조기 발견과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폭력적 행동들의 문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충동 조절 훈련이라든지 사회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조기에 실시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회 기술도요, 화해하고 대화하고 먼저 다가가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도 다 기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지적장애, 발달장애 친구들은 이런 걸 잘 못할 겁니다. 잘 못해요, 실제로. 그리고 충동 조절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약간의 아이가 조금 폭력성이라든지 아니면 인내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것을 교육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 정신과적 질환, 아까 이야기했죠? ADHD라든지 감정장애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 또한 치료를 함께 병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두 번째,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일정, 그 다음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 줘야 돼요. 왜요? 불안과 좌절을 줄여줘야 되니까요. 이 아이들이 폭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불안과 좌절 때문이에요.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내가 성과,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평소의 감정은 이렇게 좌절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노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주 단순한, 그리고 루틴화된 그런 환경과 스케줄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가 이 반을 많이 옮기고 또 본인이 수업을 짜서 선택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마치 대학처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마찰이 있다면 분명히 폭력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변화됐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과 적응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좀 훈련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불안과 좌절, 이런 것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어떤 구조화된 환경과 일정한 루틴만 제공해 준다면 큰 사고 별로 안 쳐요. 그리고 함께 일반인들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요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서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 표현 훈련입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방법. 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요. 나 화가 났어요. 저 불편해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폭력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줄어들고 그 전에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죠. 아, 누구누구가 지금 화가 났구나. 네, 저 지금 많이 화났어요. 그러면 미연에 폭력성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폭력이 발전하는 것도 막을 수 있죠. 한번 폭력이 어려워서 그렇지 폭력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폭력도 진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 감정을,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도와주셔야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적장애인,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이런 친구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견뎌내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한테는요, 빨리빨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루틴화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건 꼭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 그러면 뭐 이어폰에 음악을 듣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불안하다. 그러면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주의나 어떤 관심을 바꿔주시면서 스트레스를 산화시켜주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그 루틴화 시켜주는 게 좋아요. 매치업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어려서부터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피아노 음악을 좋아해. 우리 아이는 뭐 아이돌 음악을 좋아해. 우리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 우리 아이는 뭐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해. 그러면 가방에 항상 퍼즐 갖고 다니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퍼즐 꺼내가지고 퍼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건강하지, 누구 보고 욕하고 칼 들고 뭐 난동 부리고 이거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매칭 시켜준다. 아셨죠?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기 대응 매뉴얼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죠.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습니다. 특히나 학교 같은 데서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보호자, 교사, 전문가가 함께 투입이 돼서 어떤 위기 상황을 미리 좀 막고, 또 그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또 현명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피드백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매뉴얼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사회 인식 개선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조건 보호 대상이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 무조건 협오의 대상이다. 너희들 범죄인이고 모자르고 바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죠. 약자니까 아프니까 무조건 보호해줘야 돼. 이것 또한 옳지 않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독립된 기능,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과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아이들을 다루는 가정, 학교, 사회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이 아이들을 위한 방식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발달장애, 지적장애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돌출 행동, 특히나 이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 대책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